효과가 좀 궁금하거든요. 업무 몰입도 및 집중도 향상의 노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일과 삶의 균형, 삶의 질의 향상, 번아웃 예방, 스트레스 감소가 설문조사 결과 다 드러나요. 휴식의 생산성과 삶의 질이 제고됐고요. 업무 집중력과 창의성이 높아졌다라는 답변을 해요. 인당 매출액과 매출액이 모두 증가하는데 네. 채용에 대한 경쟁률과 퇴사율을 봤더니 네. 엄청나게 채용 경쟁률이 올라가고요. 네. 퇴사율은 반대로 떨어집니다. 무임승차자와 저성과자에 대한 자율적인 이런 퇴출 운동이 네, 안녕하세요. HR 레시피 강셰프 복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휴넷 주 4일째 기업 사례 분석입니다. 아, 네. 요즘 주 4일제가 또 핫 이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기업 중에서 이 휴넷이라는 기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휴넷의 주 4일째 사례가 최근에 전문 경영인 연구라는 저널에 소개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이거는 독자 여러분께 소개를 꼭 해드려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주 4일제를 좀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 주 4일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보는데 첫 번째, 이것이 직원의 복리 증진이냐 생산성 향상의 도구냐 네. 이렇게 좀 구분합니다. 아, 그래서 네. 직원의 복리 제도로서의 주 4일제를 바라볼 수도 있고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도구로서 네. 주 4일제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두 번째는 직원이 주도하는 주 4일제도 가능하고 최고 경영자가 주도하는 네. 주 4일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런데 네. 휴넷은 네. 생산성 향상의 도구로 받고 최고 경영자가 주 4일제를 주도했다는 게 특이하다는 것이죠. 네. 뭐 단순히 이제 시간을 줄여주는 복지 제도가 아니라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진짜 도구로 봤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주 4일제는 이건 복지 제도야 이렇게 네. 인식하고 네. 직원들이 네.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휴넷은 반대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생산성 향상의 도구로 볼 수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휴넷의 주 4일제의 특징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휴넷 주 4일제를 먼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림이 나올 텐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일반 타 기업의 주 4일제를 먼저 볼게요. 주로 이제 연봉을 삭감하거나 네.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을 쓰거나 주 근무 시간을 다 채운 경우에는 하루를 휴가로 준다. 뭐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죠. 네. 그리고 대부분 동기는 직원들의 요구라든지 사회적인 좀 압력에 의해서 된다. 그리고 목적도 직원 복지 향상이다. 대표 기업이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뭐 삼성전자 보통 주 4일제를 이제 격주로 하든지 그죠? 네. 뭐 다양한 방식으로 했고요.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포스코 뭐 이런 기업들이 주 4일제를 도입하는 모습은 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휴넷의 주 4일제는 먼저 연봉은 유지했다. 급여가 줄지 않았고요. 네. 연차도 건들지 않았어.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동기는 회사 경영자가 주도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우리 주 4일제 합시다 먼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목적은 삶의 질의 향상뿐만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휴넷이 이제 이런 대표 기업으로 지금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네. 안 그래도 우리 그 주 4.5일제 도입을 하면서 네. 이 연봉 삭감을 하느냐 마느냐의 이슈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휴넷은 연봉은 그대로지만 이 근로시간만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휴넷의 주 4일제 도입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휴넷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처음에 주 4.5일제를 운영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2019년 11월부터 네. 2021년 12월까지이고요. 와. 그리고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네.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시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주 4일제를 본격 도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022년 7월 1일입니다. 네. 근데 특징적인 게 이 과정 속에서 주요 이슈들이 등장을 해요. 네. 아주 대표적인 게 쉬는 날의 지정인데 네.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월요일을 쉬는 날로 정하고 네. 어떤 사람은 금요일을 쉬는 날로 정하고 네. 어떤 사람은 또 수요일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아. 회의도 안 되고 네. 논의가 어렵죠. 네. 그래서 그걸 마이데이라고 불렀는데 그 마이데이를 최종적으로는 우리 금요일로 합시다라고 정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화 수목은 일을 하고 네. 금요일을 쉬는 날로 하자. 이런 결정이 네. 주 4.5일제, 주 4일제 시범 운영이라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사전에 잘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네. 그러니까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주사일제를 팍 도입한 게 아니라 네. 2019년부터 4.5일제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쭉쭉쭉 차근차근 도입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생길 것 같았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네, 주 4일제를 이제 실행을 해보니까 네. 문제가 많이 있었겠죠, 네. 사실. 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신축적인 주 4일제 운영과 재택근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전사 워크샵이라든지 행사 등을 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전사 워크샵 등은 금요일 날 하는 거를 직원들이 이제 양해해 주는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주 4일제가 복지제도가 아닌 생산성 향상 제도임을 캠페인을 통해서 계속 강조해 나가요. 그리고 주 4일제형 리더십 개발 훈련의 필요성이 이제 등장했는데 네. 결국에 리더십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협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네. 네. 협업이 잘 안 되는데 특히 일부 부서가 네. 컨설팅 부서 등이 협업에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와 책임이라는 이 원칙 아래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도입하기로 합니다. 그 얘기는 획일적으로 모두 하세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 우리 부서는 좀 천천히 도입하겠다 그러면 그 부서의 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네. 뭐 팀장, 수석 등은 솔직히 주 4일만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인정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리더들은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소방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되는데 주 4일제 현실적인 어려움을 또 인정했고요. 하루에 9시간, 10시간 일하는 연장 근로가 또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절대 근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야간 근무, 야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등장했고 네. 이런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제로 남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2019년 11월부터 한 5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네.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주사일제를 도입을 함에 있어서 근로 일수만 변경을 한다고 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점이 참 놀라웠는데요. 네. 휴넷은 주 4일제를 도입하기 전에 인사제도를 개편합니다. 아, 와우, 놀라웠어요. 그래서 2016년에 네. 상대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해요. 네. 사실 현재도 네.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기업이 많잖아요. 네, 네. 휴넷은 벌써 10년 전에 절대평가를 도입했고요. 네. 승진 제도에 문제가 많잖아요, 기업이. 네. 그래서 휴넷은 셀프 승진 추천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승진을 원하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네. 이런 또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하고요. 네. 놀라운 것은 연금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익을 적립해서 직원 행복 기금을 조성하고요. 네. 15년 이상 근무 퇴직한 직원에게는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네. 연 1회 연금을 지급하는 뭐 국민연금도 아닌데 네, 네. 기업이 이런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와, 네. 이런 모습이 예. 주 4일제 도입의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모습만 봐도 이게 복지 증진이 아니라 그 생산성 향상의 도구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연구 논문을 보시면 그 휴넷의 경영 철학이 좀 소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휴넷의 경영 철학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영 철학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자, 화면에 좀 경영 철학이 나오고 있을 텐데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네. 휴넷이 주 4일제 도입을 결정하게 된 또 다른 중요한 기반은 2003년부터 정립하기 시작한 행복 경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휴넷의 행복 경영은 자리이타의 철학이 핵심이다. 즉, 남을 먼저 도우면 나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휴넷의 정관 앞 전문에도 우리는 이익 극대화가 아닌 직원, 고객, 사회,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즉, 휴넷의 기업 경영 목적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행복 극대화인 것이다. 휴넷의 행복 경영 방식은 직원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용탁 대표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행복 경영을 실현하는 또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 방식으로 주 4일제를 전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리이타. 네. 이 정신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와. 네. 이런 경영 철학이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해서 이해관계자 경영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이 이제 경영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경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것이 이제 일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 남을 돕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봤더니 네. 오히려 주 4일제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라는 네.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파타고니아 저희 촬영했던 그 사례가 생각나요. 이게 그렇죠. 이 환경 오염이 되는 염료를 안 쓰려다 보니까 더 혁신을 하게 되는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떠오릅니다. 네. 이 주 4일제 많이 이슈가 되는데 과연 그 효과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게 해봤더니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네. 이건데, 자, 첫 번째는요, 업무 몰입도 및 집중도 향상의 노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짧은 시간에 내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업무 몰입도가, 그리고 집중도가 굉장히 필요해진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일과 삶의 균형, 삶의 질의 향상, 번아웃 예방, 스트레스 감소가 설문조사 결과 다 드러나요. 직원들이 네. 그렇게 답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휴식의 생산성과 삶의 질이 제고됐고요. 업무 집중력과 창의성이 높아졌다라는 답변을 해요. 직원들 스스로. 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매출액과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네.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매출액을 분석해 보니 인당 매출액과 매출액이 모두 증가하는데, 네. 자, 첫 번째 매출액은 2022년 808억에서 2023년 850억으로 증가하고요. 네. 인당 매출액은 2022년 1.7억 원에서 2023년 1.9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네. 채용에 대한 경쟁률과 퇴사율을 봤더니 네. 채용 경쟁률이 2022년 상반기 9.2대 1, 2022년 하반기 13.5대 1, 2023년 상반기 30.1대 1이 돼요. 엄청나게 채용 경쟁률이 올라가고요. 네. 퇴사율은 반대로 2021년 19.6%에서 2022년 19.0, 2023년 14.9%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임승차자와 저성과자에 대한 자율적인 이런 퇴출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여기 인재경영 실장이 이제 이야기한 인터뷰가 있어요. 그걸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네. 인재경영 실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프리라이더 이슈 때문에 직원들도 불안함이 늘 있는 거예요. 이게 주 4일제가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미 실패하는 회사들도 나오고 있어. 다시 주 5일제로 돌아가는 회사가 나오니까 직원들이 스스로 이거를 좀 잘해가지고 계속 유지해야겠다는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직원들 스스로 프리라이더들을
견제하는 것이죠. 아, 네.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임승차자들은 자율적으로 좀 나가게 되는 그런 그렇죠.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네, 징계하고 이런 거 아니라 네, 네, 네. 스스로 자정 운동이 네. 일어났다라는 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아,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제 주 4일제의 효과를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시니까 이 주 4일제의 목적이 생산성 향상이라고 했었는데 네. 이 효과를 보니까 생산성 향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이 수치들, 네. 이제 명확한 수치들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주 4일제를 도입하는데 주저하시던 분들이 좀 설득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채용 경쟁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출액도 뭐 올라간 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네. 보통 경쟁률이 9.2대 1 정도, 10대 1 정도였는데 네. 30대 1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네. 이 휴내식 교육업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교육업체를 선택하는데 휴넷을 최우선에 두는 거죠, 이제는. 아, 네. 그러면 핵심 인재들을 네. 우리가 확보하는데 굉장히 네. 유리해지는 것이죠.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9.2대 1에 30.1대 1까지 갔다는 건 정말 큰 수치이고 확실히 핵심 인재들이 많이 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주 4일제 효과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복셰프님 마지막으로 이 주 4일제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는 휴넷의 사례를 보면서 정말 주 4일째 희망을 봤습니다. 네.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이냐 많은 논란이 있죠, 아직도. 네, 네. 근데 실제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네. 근데 예담이 계속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와 굉장히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 목적 중심 인사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 목적 중심 인사 관리의 중심에는 성과 책임이 있죠. 네. 그래서 자신의 직무의 성과 책임을 인식하고 일한다면 내 근무 시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 4일제라는 것이 생산성 향상의 도구로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휴넷도 인사제도 정비를 먼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 4일제가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인사제도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그 중심에는 어카운터빌리티, 성과 책임을 규명하고 그것을 인사 관리의 가장 중심으로 네.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촬영하기 이전에는 이 주 4일제라는 제도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공 사례들을 보니까 저도 좀 설득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 4.5일제를 고민하시는 많은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